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본 동화책일 겁니다. 해적으로부터 지도를 얻어 보물섬을 찾아가는 소년의 이야기. 마지막 장을 넘길 때면 어느새 섬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종종 섬을 꿈꾸곤 했습니다. 동화책 속 금은보화는 아니더라도 그곳에 가면 특별한 무엇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다를 타고 넘는 하얀 파도와 아름다운 백사장. 오후가 되면 붉은 낙조가 타오르는 곳. 우리가 잊고 지냈던 보물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인천 앞바다 168개의 보물, 섬으로 말입니다. 떠나는 길은 늘 설렙니다.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인천의 섬은 약 20곳 정도. 인천에 속해 있는 섬은 무려 168개나 됩니다. 그중 128개의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는데요. 4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에 약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 연평도입니다. 인천에서 145km 떨어져 있는 연평도까지는 쾌속선을 타고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연평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이곳을 지키는 군인들로 배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연평도는 인천보다 북한에 더 가까운 섬입니다. 연평도 건너편으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북한의 황해도 강령군인데요. 거리가 10km 정도라니 가깝죠? 이것이 연평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데 뭔지 아시나요? 그물에 걸려있는 꽃게입니다. 가을철 연평도 당선부두는 꽃게 전쟁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 꽃게를 잡아오면 가족들이 모두 나와 그물에서 게를 떼어내는 작업에 나서는데요. 제철인 만큼 온 가족이 나서야 1년벌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모두 작업에만 열중하고 계셨는데요. 와, 꽃게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다면 이 꽃게를 어떻게 분류하고 계신 건가요? 크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해서 나중에 다시 또 골라내고 10kg짜리 박스가 붙어 할 거예요. 그래서 크기별로 아무것도 잘 없는 거, 바가지 이런 거 전체를 골라낸 다음에 나중에 이거 암캐는 다시 또 10kg짜리 박스 선풍 가치를 다시 만들어. 지금 과정은 거의. 탕으로 먹으면 구수한 국물 맛이, 찜으로 먹으면 달달한 게살 맛이 일품일 텐데, 으아, 먹고 싶다. 하지만 예로부터 연평도는 꽃게보다 조기로 더 유명했던 곳입니다. 1960년대 말까지 연평도 근해는 조선 제1의 조기 황금어장이었는데요. 때를 만난 조기잡이로 연평도 근해 일대에는 수백 척의 어선들이 모여들어 어로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군 경비선대의 보호 밑에 휴전선에 연한 20마일의 해상에서는 어선들이 조기잡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조기잡이는 4, 5월이면 조선 팔도의 안강만 어선들이 연평도에 집결해 조기를 건져 올렸다는데요. 물반 고기 반이라 할 만큼 어획량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2달간 선상시장인 조기파시가 열리기도 했다네요.
80~90%가 목선이었는데 그 목선들이 이 연평도 근해 조기가 잡힌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조업을 하러 옵니다. 조기를 하러 오는데 그때 당시 여기 왔던 배들이 약 3,000여 척에 이렇게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가 이제 많이 잡히는 것도 또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이제 섬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물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상인들이 이제 물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여 상인들이 이제 와서 이제 자판 시장을 열려서 이제 명동거리 못지않게 이제 자판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조기와 물밀균에서 먹게 살게 되고 또한 사람들도 이제 북적북적거렸고요. 연평도가 조기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부터입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구출하기 위해 황해를 건너던 임경업 장군. 이때 먹을 것을 구하러 연평도에 들렀다가 당섬 안쪽 안모거장에 가시나무를 꽂아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요. 가시마다 수많은 조기가 걸렸고 이것이 조기잡이의 시초가 되면서 임경업 장군은 조기의 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연평도에는 조기와 풍어의 신인 임경업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년대 후반부터 거짓말처럼 연평도에서 조기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북방 한계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팔뚝만한 알배기 조기는 이제 연평도의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연평도에선 봄어기와 가을어기 두 번에 나누어 꽃게잡이를 나서는데요. 북한을 지척에 두고 있어 어선은 반드시 일출때 출항해 일몰때 귀항해야 합니다. 30여 년간 바다일을 해왔다는 선장님. 지금까지 꽃게를 줄곧 잡아왔지만 지난 몇 해는 꽃게 수확량이 줄어들어 많이 힘드셨다네요. 중국 어선들이 들어오면은 금방 꽃게가 어획량이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중국 어선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봄에는 한 200여 척 들어왔었어요. 200여 척 들어와가지고 서단, 동단 가지고 딱 쌍끌이들이 싹 쓸어가가지고 꽃게 어획량이 한 70%가 감소됐었어요. 해마다 서해상에 나타나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던 건데요. 지금 중국 어선들이 집당으로 저항하고 있다. 지금 중국 어선들이 집당으로 저항하고 있어. 다행히 최근 들어 불법 조업 어선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면서 꽃게 수확량이 늘었다는데요. 다행이네요. 한쪽에서는 닷자망에 새 그물을 달아 바다로 던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물을 올리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꽃게가 그물에 걸려 줄지어 올라오는 모습이 신기해 보이는데요. 그물에 아무리 많은 꽃게가 걸려도 2, 3일 이내에 걷어 올리지 못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꽃게잡이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연평도 주민들한테는 특히 어민들한테는 뭐 꽃게가 밥줄이죠. 그리고 주민들도 꽃게가 생산되면서 꽃게 따가지고 용돈벌이하고 또 생활비 또 충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꽃게가 연평도의 전체적인 생산에 뭐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꽃게는 밥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